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5년 정보사회론을 개강합니다. 물론 오늘은 수업 내용은 들어가지 않고요. 커리큘럼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우리 실질적인 개강은 오늘 개강이 맞는데 내용 설명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그 추석 연휴 때는 이제 휴강을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개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 학원에 부임을 해서 제가 지금 2년 차를 맞이하는데 작년에 학생들과 1년 동안에 동고동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 오늘 학원에 오니까 그 합격한 친구들이 좀 필기시험 합격해서 면접을 준비하더라고요. 너무 개인적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내년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분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커리큘럼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를 언급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모 군무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자료 좀 찾아보다가 이런 좀 특이한 글을 하나 제가 찾아냈어요. 근데 이 글은 사실 특이한 글보다는 정보사회론이라는 과목을 정확하게 언급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현직의 어떤 분이 그 사이트에서 수험생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이 정보사회라는 과목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문구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정보사회론은 수험생들 엿먹이는 과목이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두꺼운 책으로 해서 몇 회도 캔다고 해서 그게 시험에서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그게 조금 안타깝죠, 솔직히. 그래서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이 아닌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기존에 기본서로 공부한 거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1년부터 이제 1년에 동안에 7월 이번에 시험에 대비 직전까지 수험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방대하게 모든 걸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제 전략이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025년에도 사실은 그런 전략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보사회론은 학습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엄청난 분량으로 공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시험에 비례해서 나온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무식하게 공부하는 방식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기억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공부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남는 시간을 가지고 타 과목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정보사회론을 공부를 등한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제 수업 따라오는 것도 물론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줄인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사회론은 많은 양을 자랑하니까. 자,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은 과연 도대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즉 2018년부터 해서 올해 2024년까지 철저하게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자주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주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 주제를 선정을 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그거를 분석적으로 공부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서 외에 이렇게 심화 단계, 우리 기본서 단계, 심화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특수 프린트를 제공해서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간의 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반복되는 그런 주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소개하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빈 토플러는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면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제3의 물결에서 이런 책에서 분산화부터 해서 분권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이 기출 문제를 엄청나게 막 달달달 암기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시험에서는요,
엘빈 토폴러가 나오면 올해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나와요. 엘빈 토폴러가 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제외해서 나오는 거야. 엿먹이는 거지. 원래 우리 여러분들 수능 준비할 때는 기출문제 뭐 공부하다 보면 그게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범위만 같을 뿐이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에 나왔던 걸 모조리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자주 반복적으로 나왔던 주제를 국어 외, 출제 외 다른 것들을 좀 철저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 한 가지 사례만 보여줬는데 다른 사례도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서 제 기본서에는 큰 목차가 10단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중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화면에는 6단원부터 해서 10단원이 나와 있는데 요 1단원부터 5단원을 딱 보면 이 정보사회의 이해가 뭐냐? 정보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특징을 소개하는 단원이고요. 그리고 정보사회 이론은 이 정보사회 담론이라고 해서 이 학자들 간의 정보사회 의견을 다루는 파트거든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단원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학, 뭐 대학교 때 보면은 미디어 학과가 있잖아요. 그런 파트예요, 이게.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전자정보는 약간 행정학 쪽, 이제 이런 쪽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여기 별표 친 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요 5단원 중에서 1단원, 2단원, 3단원이 출제가 됐어요. 주로. 그런데 올해를 또 보면 이걸 적용해 보면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1단원부터 5단원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교재는 여러분들 이제 받아보시겠지만 제 교재가 어느 단원은 서술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어느 단원은 단답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단답식으로 돼 있는 거는 출제가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뭐 엄청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6단원부터 10단원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 디지털 경제는 온라인 시장의 같은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보화에 따른 변화가 우리가 정보화가 되는 와중에서 정치의 변화, 산업화, 사회의 또 변화, 경제의 변화 이런 것들의 특징을 갖다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보안, 그리고 정보사의 쟁점은 정보사의 어떤 자신의 어떤 권리 또는 이제 법률적인 거,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정보 격차 뭐 이런 쟁점을 공부하는 단원이고, 요즘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라고 해서 AI 뭐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메타버스, 가상현실 뭐 이런 파트를 여기서 이제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역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 7단원과 9단원과 10단원이 작년의 기준으로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떠냐?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어때요?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총 10단원 중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거는 6단원이라는 겁니다. 요게 이런 기조가 내년이 된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은 10문제 중에서 6문제 이상은 맞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전략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표시가 안 되는 뭐 6단원이나 8단원을 아예 공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9월부터 해서 12월 달까지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렇게. 일단 교재가 1단원부터 10단원에서 2018년부터 해서 올해 것까지 출제가 됐던 주제를 다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다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자, 제가 4시간을 수업을 하는데 3시간 좀 넘게 공부하고 나머지 지금 시간에 바로 복습을 갖다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복습을 할 때 특수 프린트 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게 저만의 비밀 명기가 될 거거든요, 올해.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 또 원장님하고 얘기했던 파트인데요. 이런 최신 이슈 이런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기본서 강의하면서 제가 정보 관련된 이슈를 신문을 계속 꼼꼼히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딥페이크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 뭐 올해 이제 출제될 것 같다고 했는데 정리해 줬거든요. 근데 여전히 역시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업 중간중간에 다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원장님과 협의했던 부중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 11월하고 12월 달에 특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특강이 단기 특강인데 우리 기본서 외에 내년에 출제될 만한 그 주제를 정해서 단기 특강으로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이걸 안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제라든지 선정하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학에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이 단기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이제 두 번째 비밀 병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비밀 병기는 이거. 스터디, 제가 카페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제가 네이버 카페에 있거든요. 이명신의 정보사이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수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 막 좀 많이 늘었어요. 아직도 미미하지만. 그래서 스터디를 제가 직접 운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도 하고요, 오프라인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제 수업을 온라인에서 듣는 사람이나 오프라인 듣는 사람을 다 가급적이면 참여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나 만약에 요 커리큘럼을 지금 인강으로 듣는 분들이 궁금하면은 카페에다가 질문 올려도 됩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내년 이제 1월부터 3월 달이 심화 단계인데 이 심화 단계는 역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를 선정해서 그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교재는 요때는 사는 건 아닙니다. 기본서 우리 교재를 가지고 제 특수 프린트로 해서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할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수강생들한테만 제공하고 유출 못 하게끔. 요거는 진짜 목숨이 걸려 있는 거죠. 제가 엄청 노력했으니까. 그리고 자, 이렇게 4월 달부터 5월까지는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약간 이제 범위를 좀 정해서 모의고사를 갖다 시작하는데 작년에 이게 대박이 났어요. 작년에 특히 7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슈가 되는 기본서를 선정해서 그 문제를 하나 만들었거든. 그게 뭐냐면 지능정보사회. 아마 여러분들 정보직 준비하면서 지능정보사회라는 책을 한두 번씩 들어봤을 텐데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 머릿속은 이해가 되는데 머릿속이 이해는 되는데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 노력했어요. 250제 만들었습니다. 250제를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대박이 났죠. 지능정보사회 요 문제화 시킨 부분에서 7급에서 다수가 출제가 됐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자랑 잘 안 하는데 하도 주변에 요즘에 견제가 심해갖고 자랑을 좀 해보면 제 오픈 채팅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학생이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슈가 되는 기본서를 하나 정해서 뭐 이것도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그런 기본서를 하나 정해서 또 문제화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죠. 6월달, 우리 7월달에 시험이니까 6월달에는 실전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렇게 총 10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이제 뭐 조금 다는 아니지만 조금 약간 조금 허접한 그런 거 아니고 직접 제가 출제할 거고요. 그리고 최신 이슈가 반영된 문제, 그리고 반복 출제 주제를 변형해서 만든 문제를 반영해서 10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시험 시간처럼 해서 문제 풀게끔 하고 답을 맞히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에 여러분들 7월 달에 시험 보는 거는 정보사회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을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한마디를 좀 해드릴 게 뭐냐면 최근에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서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제자가 모 타 학원의 선생님께서 자기 카페에다가 이제 합격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강의를 제일 많이 듣고 뭐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면은 이제 거기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그분이 그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공식 기관에서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거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순위가 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제 실명이 거기 들어갔는데 제가 허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엄청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를 이제 믿고 따라가시던 분들과 또는 이제 이번부터 시작하는 분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또 입히는 결과가 되거든요. 저보다는 이번 분들이 더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뭐 대응을 뭐 일일이 해야 되냐 막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일일이 다 대응하는 것보다 오직 올해는 내년 7월 달 시험을 위해서 그냥 수험생들만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강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다면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1단원부터 들어가고 교재는 그 전에 나오니까 학원에서 또는 제가 카페에서 교재 판매하는 제가 알려드렸는데 거기서 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